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야뇨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야뇨증, 야경증 다 밤 야자를 써가지고 밤에 일어나는 아기들한테 나타나는 소변 문제와 나이트 테러, 그러니까 막 놀래서 아기가 깨어나는, 숙면을 못 취하고 자주 깨어나는 그런 병증이 야경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야뇨증과 야경증이 나타나면 가족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야뇨증과 야경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뇨증, 녹터널 에뉴레시스라고 표현하는 야뇨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임상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아기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A군, 남자 아기입니다. A군의 어머님은 요즘 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울적하신 상태로 오셨어요. A군의 또래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밤에 소변을 못 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유치원 졸업식에서도 유치원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작은 키를 눈으로 이제 재확인하였기 때문이죠. 출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밤에 소변을 가려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A군, 즉 1차성 야뇨라고 하거든요. 한 번도 소변을 못 가린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 가리다가 특별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소변을 보게 되는 것, 퇴행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걸 2차성 야뇨라고 하는데, 우리 A군은 1차성 야뇨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기저귀를 찬 채로 자고 있어서 아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드셨던 경우죠. 한 2년 전쯤에 여동생이 출생을 한 이후로,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상황인데, 오히려 야뇨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 스트레스가 제법 좀 많았었는지 약 1년 전에는 갑작스럽게 야경증, 아까 제가 나이트 테러, 슬립 테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립 테러 디스오더가 야경증이 한 2, 3개월간 나타나기도 했죠. 보통 야뇨증과 야경증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A군의 친구들이 밤마다 소변 못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림 당할까 봐 엄마가 동반되지 않는 1박 2일의 어떤 캠핑이나 야외 학습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셨죠. 덩치도 왜소한 아이가 야뇨증 때문에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고, 별거 하는 일에도 심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서 야뇨증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머님은 마음이 좀 많이 쓰이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뇨증을 가진 또 야경증도 나타났던 요 A군에게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한테 한의학적인 방법으로서는, 한의학적인 치료로서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처방을 했던 그런 케이스의 아이였는데요. 야뇨증은 우선 정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 5세 이상의 아기들에게서 비뇨기 계통에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없고, 낮 동안에는 소변을 잘 가리다가 밤만 되면 소변을 지리는 거, 오줌을 지리는 거, 요걸 이제 야뇨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야뇨 현상은 야간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출생 후부터 한 번도 소변을 제대로 충분히 가리지 못하는 것을 1차성 야뇨증 또는 지속성 야뇨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 동안 소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가리다가 특별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엄청 놀랄 만한 일이 있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사망,
아니면 이렇게 큰 병치레를 현장을 목격한 거, 그리고 외국이나 먼 지역으로의 이사, 그리고 부모님 간의 불화나 별거 이혼, 그리고 동생 출산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2차성 야뇨증 또는 퇴행성 야뇨증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빈뇨라든지,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 그리고 요절박, 그러니까 급박뇨라고 하죠.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한 경우 다증상성 야뇨증으로 분류를 하고, 다른 배뇨 증상 없이 딱 야뇨증만 드러나 있는 경우 이걸 단일 증상성 야뇨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만 5세 아이들의 한 15% 정도에게서 야뇨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만 7세경에는 약 10% 정도 아이들이 야뇨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한 만 15세경의 청소년 때를 조사를 해보면 약 1%에게서만 야뇨증이 남아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남자아이가 여자아기들에 비해서 야뇨증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 5세에서 만 12세 남자아이들의 16%,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한 10%가 1년에 한 번 이상 야뇨증을 겪는다. 이렇게 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야뇨증의 원인으로는 기능적인 방광 용적의 감소, 그리고 무억제성 방광 수축, 그리고 유전적 소인, 그리고 수면 시의 각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나 행동장애, 그리고 신경계통의 성숙지연,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요로 감염,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 변화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발달 지연의 한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야뇨증은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부모님 모두 야뇨증이 있었던 경우 자녀의 77%, 한쪽만 부모님에게서 한쪽만 있었던 경우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44%, 우리 부모님 모두 야뇨증이 없었던 경우 자녀의 15%에게서 야뇨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약간의 가족적인 배경이 좀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안티다이어레틱 호르몬이라고 ADH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야간에 상승을 해서 밤에 소변을 만드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항이뇨니까요. 그러나 야뇨증이 있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지 않아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때문에 야뇨증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최근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뇨증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야뇨증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야뇨증 환자들은 몸에 다른 이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신경계통의 질환이나 비뇨기 계통의 기형 등이 있는 경우 야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경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야경증은 비렘 수면 각성장애 중 하나로서, 즉 non-REM 수면이죠. REM이라고 하는 건 Rapid Eye Movement거든요. 그러니까 REM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는데, 비렘 수면 각성장애 중 하나로서 비렘 수면기 중에 수면 초반 3분의 1 앞쪽에서 가장 흔하게 드러나고, 주로 소아에게서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공황 상태를 보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대체로 만 4세에서 만 12세 사이에 시작되어서 청소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한 1%에서 6%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아이들에게서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흔하게 나타난다. 아까 야뇨증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몽유병,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중에 이렇게 깨어서 너 그랬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데 막 돌아다니는 몽유병 또는 야뇨증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야경증은. 그리고 야경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정서적인 불안,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고열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5판까지 나왔죠.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야경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개 주요 수면 사파의 초기 3분의 1 동안에 발생하며 돌발적인 비명과 함께 급작스럽게 잠에서 깨는 반복적인 사파,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다. 각 에피소드 동안에 심한 공포와 동공산대,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그리고 빈맥, 그러니까 맥이 막 빨리 뛰는 거, 그리고 비노, 숨을 헐떡이는 거, 그리고 발한, 그러니까 땀 나는 것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의 징후가 있고, 그런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동안에 안심시키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비교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꿈 이미지를 전혀 또는 거의 회상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그 에피소드, 내가 야경 현상을 일으킨 그 에피소드를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또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가 그 에피소드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그 야경증 장애가 물질, 예를 들어서 약물 남용이라든지 치료 약물의 생리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공존하는 정신질환과 의학적 장애가 야경증 에피소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갖춰져야 야경증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뇨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야뇨증 어린이들이 흔히 신기 부족이나 간기 울결 등의 변증으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임상적으로는 신계허야가 또는 비뇨생식기계 허야가로 분류해서 아이의 기본적인 체질 특성과 병증 심각도 등에 따라서 한약 처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한의학적인 야뇨증 증상 치료는 문진을 통해서 원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이의 병증 심각도에 맞게 방광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울체된 기운,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뭉쳐진 울체된 기운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여러 한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천환이라는 약이 있고 향부자 팔물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천환과 향부자 팔물탕을 이렇게 합방의 형태로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런 처방들을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침치료, 특히 이제 배꼽 아래 하복부의 경혈 중에서 야뇨증의 특효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라고 하는 물수자를 쓰고 길도자를 써가지고 수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경혈이 있고 야뇨증 치료에, 그리고 배꼽 아래 그 관원이라고 하는 새치 아래에 보면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관원혈에다가 이렇게 침 치료를 하거나 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과립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복부 마사지 등을 같이 시행하는 것, 요것이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야뇨증 증상만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요법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기도 하는데, 만일 아이에게 야뇨증 증상 이외에도 신계허야가의 일반적 특성들, 예를 들어서 성장 부진이라든지 저체중 또는 빈뇨, 다뇨, 오줌을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혈뇨, 탁한 소변, 그리고 배뇨 시의 통증, 그리고 굉장히 감수성이 높고 신경이 예민한 상황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주위가 자주 붓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치아의 발육 상태가 느리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그런 경향성, 그리고 머리카락, 모발은 힘이 없고 가늘고 윤기가 별로 없고 머리숱이 비교적 좀 적은 것들, 이런 어떤 신계허야가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야뇨증이 같이 함께 동반이 돼서 드러난다면 아이의 체질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처방, 예를 들어서 육미지왕탕이나 신기탕 등과 같이 신계허야가, 비뇨생식기계 허야가를 치료하는 체질 개선 처방하고 정기적인 침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야뇨증의 증상 개선뿐이 아니고 바탕이 되는 체질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경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야경증을 보통 한의학에서는 객오로 인한 소화야제
라고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인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심기가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심기 부족증이라고 이제 변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심담 허겁증이라고, 둘 다 이제 심장, 그러니까 하트의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하트가 아니고 기능계로서의 하트입니다. 즉 심기능계가 허겁한 양상, 아니면 심기가 부족한 양상, 요게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간기울결,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걸 간기울결이라고 한의학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되고, 네 번째는 심장과 신장이 서로 교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신불교의 상황에서, 즉 상열하한 패턴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상열하한증이 있었을 때 심신불교라고 표현을 하니까 심신불교의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상체질의학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야경증과 같은 이상 행동들은 보통 소양인 소아청소년들에게서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한약 처방 중에서 소아청소년 야경증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은 억간산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억간산은 조구등, 백출, 백봉령, 당귀, 청궁, 시오, 감초 이렇게 총 7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한약인데요. 이 억간산에 항스트레스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2017년도 3월 달에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단백인 오렉신이라고 하는 단백이 있습니다. 이 오렉신 분비를 억간산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사실 일시적인 야경증은 어린 시기에 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기들이 불안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 노력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야경증이 지속되어서 외부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거나 야경증 발작을 했었을 때 시간이 너무 길거나 증상이 너무 이건 심하다, 그리고 가족력이 뚜렷할 경우, 즉 잘 안 나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로부터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야뇨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밤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인 만큼 부모님들의 건강이 해쳐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요새 이제 맞벌이도 많으시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기들이 한번 야경증의 상황이 나타나거나 야뇨증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아기 젖을까봐, 축축해질까봐 이렇게 신경 쓰시고 고민하시고, 한번 이런 증상, 특히 나이트 테러, 그 야경증 나타나면 어머님들이 내가 뭘 잘못 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엄청난 자책감 때문에 밥을 꼴딱 새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기를 좀 더 편안하게, 어머님이 불안해하면 그 표정이 알게 모르게 아기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좀 의연해지시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야뇨증과 야경증이 드러나면 가정의 사실상의 기둥이자 중추인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머님들 요새는 다 인터넷 검색하시니까 찾아보시면, 아이 그건 뭐 애기 스트레스 줄여주면서 조금씩 다독여주면 저절로 좋아져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만 이 치료를 맡기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세월탕만 먹는 거죠. 이 세월탕만 먹어서는 그래도 뭐 결국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애도 그렇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만 맡기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아기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라고 확실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적절한 처방, 예를 들어서 억간산 처방 같은 그런 처방들을 꾸준하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야뇨증 같은 경우에는 축천환 같은 처방을 받으시거나 신기탕 같은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의 전체의 밤에 관련된 고민들이 손쉽게,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안전한 방법들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채택을 하셔서 가족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야뇨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계속 소변 실수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제 상담글이 있었는데요. 우선 야뇨증인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밤에 잘 자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소변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아이들이 숙면을 취할 때 일반적으로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 아까 제가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굉장히 야뇨증과 관련돼서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만일 아이를 깨우게 되면 이 호르몬 증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증상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이후 또는 밤에 잠들기 한두 시간 이전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목이 너무 말라 한다, 밤에 잠들기 전에 좀 이렇게 건조한 시간대니까 그러면 삼키는 건 최소화하면서 그냥 입만 촉촉하게 그냥 적셔주는 형태로 가글만 했다 그냥 뱉는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그래도 애기들이 좀 목마름은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니까 그렇게 그냥 가글 형태로만 이렇게 수분을 간접적으로만 취하게 해주시라, 섭취를 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짜게 먹으면 당연히 물을 더 많이 들이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짠 음식 같은 것들은 가급적 절제해라. 이게 세 번째 권유사항이고 네 번째는 이게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세월 지나면 좋아지겠지. 옆집 뭐 철수도 옆집 순이도 그냥 뭐 저절로 좋아졌다던데 한 3달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졌다는데 우리 애기 지금 한 6달째 그렇긴 하지만 세월 갖고 그냥 좀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스트레스 좀 완화시켜주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사실상의 방치를 하시는 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안심시키고 오줌을 지린 아이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가까운 이거는 뭐 나도 잘할 때 좀 그랬었어 라고 아기를 좀 안심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원 다니는데 뭐 초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은 다 뭐 밤에 소변 문제 전혀 없는데 본인만 그러면은 본인만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아기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야외 활동 같은 것도 제한이 되니까 이거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축천안이라든지 신기탕이라든지 억간상 같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런 처방들을 야뇨증이나 야경증이 있는 애기들한테 처방을 한다면 밤에 평화가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지나는 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섭생법을 취해주면서 적절한 한약 처방을 적절한 기간 동안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아기와 가족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뇨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